자본시장법에 이제 좀 우리가 지금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그 합병 분할 이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여튼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이사회 개혁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모신 분은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시죠.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긴급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죠. 예. 네,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좀 발표했어요. 이번에 예. 상법 개정해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침 라이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근데 일부 분들은 지금 여당에서 나온 그 또 개정법이 있잖아요. 자본시장 개정법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근데 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계약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상법 개정은 이제 좀 일반론적인 그런 원칙,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병이나 분할, 뭐 그다음에 뭐 신주 발행이라든지 뭐 이번에 뭐 보셨겠지만 자사주를 막 뭐 재단에 출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거를 다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런 당연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이제 이런 일반론적인 접근인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대안으로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자본시장법에 이제 좀 우리가 지금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그 합병 분할 이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합병 분할에 대해서 주주 보호 원칙을 뭐 넣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좀 말했지만 단순히 합병 분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신주 발행 그렇죠. 이번에 뭐 고려하연에서 봤듯이 유상증자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또 자사주 매입도 고가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모주를 그 자사주를 뭐 재단에 출연한다든가 그 우리 그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사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합병 분할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땜질식으로 막아왔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에 뭐 정부에서 막 뭐 이제 이거 좀 문제다 하면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물적 분할 이후에 5년 동안 심사 기준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 사후 약방문식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도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계속 이제 편법이 나오니까. 네, 편법이라는 거는 회사라는 게 사실 되게 돈이 많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회사 돈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항상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사후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케이스를 막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계약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간에 두산 밥캣 지분을 분할 합병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본시장법에 그 이런 그 상장 기업 간의 합병은 무조건 시가로만 하도록 돼 있어요. 시가 비율이 아니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할증 할인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시가로 합병을 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면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이제 소송하기가 쉬워요. 네. 예, 근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서 시가로밖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면책이 된다 이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뭐 어제 아마 금감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나온 안에 약간 좀 문제는 이 주주 보호 원칙을 따른 어떤 절차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절차만 지키면 이사는 면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확실성을 준다 하는데 그 반대인 즉슨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과가 뭐가 됐든 간에 절차만 지키면 우리는 합법이니까 뭐든 해도 되는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데가 그처럼 될 수 있어서 지금 합병 분할에서의 시가 합병 문제와 사실상 동일한 그런 오히려 그래서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그 참 간단한데 그냥 그 전체 주주의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장, 예. 그다음에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게 수십 년 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때 정부에서 나온 그 어떤 땜질 예. 그런 안이 계속 있어 왔었죠. 이게 그렇죠. 보니까 2020년 12월에도 공정경제 3법 개정이 있었고 예. 또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 또 통과가 됐고 또 21년도에는 자본시장법 예. 또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이 사회는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일반 원칙이 있어야 이제 이사들도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판례가 쌓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 대한 뭔가 이런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부가 하나하나를 다 예상해서 막을 수 없다. 이 자본시장의 창의성을.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게 진행했다가는 소액주주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있네. 있네. 이 자체가 뭔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맞습니다. 예.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타협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올 초에 사실 대통령이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것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 상법 개정도 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네. 사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때 네. 외국인들이 올 초에 상당히 많이 샀었죠. 맞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매도하고 패대기 치는 이유를 그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 행위들이 나오지 않아서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삼성전자를 커버를 안 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연초에 기대감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랬죠. 예, 일본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2012년인가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이제 세계 화살 얘기하면서 일본 경제 부흥하기 위해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로서 이제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혁, 그 다음에 행동주의 장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잠든 일본을 깨우겠다라고 실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면 이제 한국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고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공론화가 됐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밸류업을 한 것, 그다음 정책을 시작한 것, 그다음에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 근데 이제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되게 세니까. 그래서 그런 것 기업들의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그 차이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기존 기득권의 이제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연초에 많이 왔었고 저희 회사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냐고 해서 저도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우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어쨌든 또 관료로 가 있고 사실 모르지 않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상황을. 근데 이제 그래서 잘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희망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사실 얼굴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정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 저희 정경련이 이제 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경협이죠. 한경협. 네. 이름도 어려워. 네. 하여튼 이쪽에서 그 나오는 논리가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업 경영하기가 어려워진다. 소송이 남발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막 경영권 탈취 막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괴담 수준의 그냥 이제 이야기고 사실 근거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자본시장을 갖고 있고 이런 그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주주 사실 대부분은 아니고 전체 모든 사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뭐 그게 판례가 됐던 아니면 법의 명문화가 됐던 당연히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그렇죠. 예, 이제 이사들이 당연히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왜냐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가 선임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주가 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이미 도입돼 있고, 미국에도 뭐 이제 델라웨어의 그 모범회사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판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업 경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오히려 정말 더 신뢰, 네. 그 투자자들과 기업 간의 신뢰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미국 시장으로 전 세계에서 돈이 쏠려 들어가. 지금 뭐 MSCI 글로벌 지수 자금의 67%가 미국에 몰렸다고 하는데, 네. 네,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이사회나 경영진의 이런 프랙티스는 다릅니다. 이런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를 보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두산에 이제 뭐 이런 분할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뭐 이사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독립적인 이해관계 상충이 없는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골드만삭스 같은데 뭐 모건스탠리 같은 데를 불러가지고 이게 가장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지금 시점에 이걸 하는 게 주주들한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모든 근거를 갖추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뭐냐? 자본시장과 주주의 신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필요한 그게 없어서 지금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인재도 빠져나가고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거를 참 근거 없는 그냥 지금의 이런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한 그런 그 의도로 계속 저런 근거 없는 글로벌 스탠드가 떨어진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이 개 같은 국장, 막 이런 표현을 네. 개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네. 보신탕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개국장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미국 가서 하자. 뭐 골치 아프게 한국에서 네. 그냥 지들끼리 하다가 그냥 망하라고 해라라고 극단적으로 뭐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그게 당연하긴 한데 네. 어차피 돈이라는 게 이익을 쫓아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한국 경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서 기업 가치는 막 계속 떨어져서 지금 뭐 PBR 0.8배면은 무조건 저가 영역이다 하지만 다 외면받으면 그 0.7, 0.6 계속 내려가게 되면 맞습니다. 자금 조달할 때도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의 어떤 그 자본 조달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사실 이 상장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비상장 그 스타트업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럴 때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부터도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 VC들이 투자한 다음에 엑시시 이제 IPO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M&A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PO가 유일한 엑시 수단인데 IPO 밸류에이션이 망해버리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버리면 그러면은 창업자들한테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죠. VC들이 네.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야기하는 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예. 뭐 돈이 많이 벌려도 배당 별로 안 하고 그냥 쌓아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그 이사회는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충실 의무 여기 이제 주주가 들어갔을 때 네. 이러한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거는 배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제 나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예. 그리고 주주 간에 예를 들면 지배 주주한테만 이익이 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데, 모든 게 비례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하라는 건데, 이제 이 배당을 하고 말고는 여전히 이제 이사회의 그런 경영 판단에 의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방지하는 거는 최근 같은 이런 뭐 이상한 그러니까 분할, 합병, 뭐 신주 발행, 자사주 관련 내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내부자 거래 이런 부분들, 그 특수관계인 거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돈 새는 걸 막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그 경영을 할 때 모든 관점에서 주주를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이제 주주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이 남아 있으면 쌓아놓는 게 아니라 배당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사님들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뭔가 태도를 바꾸는 입장에서는 저는 간접적으로는 배당 성향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분노하는 경우가 예. 그 아까 내부자 거래로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왜 갑자기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들고 네. 일감을 몰아줘 그 아들이나 본인 예. 명이나 뭐 이렇게 해놓고 네. 일감을 막 몰아줘가지고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니까 거기가 아주 우량한 회사가 돼가지고 네. 근데 이걸로 상장해가지고 돈을 많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그렇죠. 자산 증식이잖아요 재벌들의 예.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면서 이 회사가 투자하게 하고 자기가 지분 50%를 또 개별적으로 싸게 네. 투자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일감 몰아줘서 또 네.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배주주를 위한 의사 결정으로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걸 한다고 해서 재판을 했을 때 바로 어떻게 된다 이게 눈에 확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 뭐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고 어떤 손해배상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판례를 통해서 아마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법적 위험이 생기는 거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난번 천준범 변호사 오셔가지고 그 네. 얘기하시더라고. 402조 상법 402조 가운데 네. 거기에도 이사회의 어떤 유지 여기와 관련해서 예. 회사로 돼 있는데 여기도 주주가 들어가야 그러면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잠깐 가처분. 예,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네. 이 사전적 예. 그 법적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네. 그거 들어보니까 이게 근데 참 이게 하여튼 힘이 힘듭니다. 드네요. 힘듭니다. 예, 예.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더 어떤 기대감이 커졌던 게 일본의 밸류업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이제 예. 우리가 좀 들떴던 거잖아요. 예. 근데 상법 개정이 된다도 이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진짜 시작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전험하다. 예. 대주주가 가진 한 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한 주는 같다. 뭐 모든 사람은 1인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런 정도의 진짜 보편적인 그런 너무나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네. 자본시장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신뢰를 잃는 행동들이 계속 나와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계속 빠지고 돈이 유출되는 상황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회사들이 이제 뭔가 주주를 중시하면서 좀 좋은 경영,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보여준다면 그게 몇 년 쌓여야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배당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앞으로 뭐 이런 뭐 최근에 이런 뭐 두산 사례나 고려한 사례나 아니면 뭐 이런 사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산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온라인 예. 파트너스가 지금 두산에 직접적으로 좀 행동주주 그 운동을 하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두산 밖에.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소형 건설기계 만든 회사고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선도적인 소형 건설기계 시장에서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7년에 이제 두산 그룹에서 인수를 했었어요. 네. 네, 인수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6년에 한국에 상장을 했어요. 미국 회사인데 사실 매출의 한 7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 다른 이제 한국 회사랑 비슷하게 한국에 상장돼 있고 이제 재벌 기업 계열사라서 그런지 배당을 안 해요. 여기도. 네, 배당을 안 하고 여기 사실 돈을 되게 현금을 잘 버는 회사거든요. 배당을 안 하고 이제 당기 순이익이 한 18%이 정도만 배당을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K 표준입니다. 18%. 네. 지금 미국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40%? 미국은 평균이 거의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주주 환원율이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100%를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차입해서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 100%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90에서 10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죠. 주주 환원율이. 사실 그러니까 주주가 보호되지 않는 거에 가장 큰 이제 지표. 그 주주 중시의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주주 환원율인데 전 세계 꼴찌. 야, 요즘 그 우리 자조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네. 표현할 때 네. 세계 그 네. 뭐지? 증시 하락률 1등 짐바브웨, 2등 코스닥 이래가지고 우리 네. 짐바브웨보단 낫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왜냐하면 배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주주에게 뭐 특별한 권리가 없고
뭐 내 지분이 100%가 아닌 이상 배당하면 남 준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내 돈을 남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배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최소한만 그냥 면피할 수 있는 용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국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을 활용을 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 로봇 산업 뭐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든 곳인데 사실 매출액이 한 400억에 영업이익이 100몇십억 적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 작년 말에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보호 예수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 금지인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호 예수가 30몇 프로가 보호 예수가 제가 알기로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총은 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패시브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주가가 되게 높아요. 네. 예, 이게 공매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게 그 시가총액 4조가 넘어요. 예, 최소한 그 이번에 그 이제 두산 밥캣하고 이제 분할 합병을 하는데 밥캣과 결국에는 주식 교환을 통해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의 46% 자회사인데 요 지분 46%를 떼서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고 로보틱스 신주를 받고 그다음에 이 46% 빼고 나머지 54%랑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랑 또 교환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합병을 하겠다는 게 이제 두산의 큰 그림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그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밸류가 100배 와, 엄청 높네요.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반대로 두산 밥캣은 매출액은 9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4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자본시장법을 고쳐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상장사 간의 합병은 무조건 시가로만 해라. 예, 이게 좋은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니면 맘대로 막 더 안 좋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는 또 그걸 이용한 법이 행동들이 있으니까 막느라 그 법을 세운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전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악용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신에 시가로 하면 합법이다, 면책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 그룹이 로보틱스를 68% 들고 있고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30%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 지금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을 주면 그리고 요 싼 주식을 받아오면 시가에 그럼 엄청 이득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 그 나머지 54% 우리 일반 주주 지분도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는데 저는 그거 받기 싫거든요. 예. 그렇죠. 두산 밖에 주주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밥캣 주가도 제 주가를 안 쳐주고 로보틱스는 되게 내가 봤을 때는 꽤 고평가인데 왜 이거를 주식을 이렇게 시가로 바꿔야 되는지 강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회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죠. 그랬죠. 예, 시민사회와 이제 주주 커뮤니티에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되게 좋은 회사고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봐서 좀 이제 하여튼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됐고요.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합병되는 걸 막아야죠. 예, 그래서 처음에 1단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으로 가는 단계에도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데 여러 주주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반대를 많이 하도록 해서 주총에서 막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되게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나 이게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지금 여전히 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지금 일단은 취소했어요. 그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은 일단 취소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하려고 한다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한 번 시도했는데 두 번은 못할 건 없고 실제 물어보면 1년 동안 안 하겠다 그래요. 1년 뒤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고 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뭔 미래를 어떻게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답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예.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예. 그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예. 평가받고자 하는 그 예. 노력. 예. 그러나 어쨌든 대주주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눈에 가시겠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주주서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그 나의 의사를 예. 어떻게 대주주에게 기업에게 전달을 합니까? 일단은 아까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그 주주 서한을 하기 전에 보통은 미팅을 합니다. 예, 보통은 미팅을 하고 근데 그거는 경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우호적으로 미팅을 해서 뭐 일단 이야기 그 미팅 근데 보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지분을 많이 가져도 사장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IR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그렇죠. 나오셔서 이제 응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전달을 하죠. 예, 전달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게 사장까지 올라가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비공개로 보내고 비공개로 보낸 것들이 보통은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개로 이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서한 보냈어요 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서한을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 측에다 회사 보냈다. 측에다가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거기서부터가 공개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회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론을 모으는 게 그게 예. 이제 또 주요 일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공개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주가 있으니까 이 한 명 주주 뭐 주식 뭐 1% 가진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수십 수백 명이 요구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른 주주들도 원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개 서한을 보내게 되고 이제 그래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은 이제 주주총회를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주주총회 표대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져도 회사는 변화해요. 저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이런 주총이라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죠. 사장님들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주주를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표 좀 그렇죠. 달라고. 그러면 줄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믿어줄게. 보통은 그래도 회사를 믿어줘요. 보통 대신에 이거가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그 소액주주들 예. 뭐 워낙 작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우리 사실 좀 패배 의식에 젖어 있죠. 네, 뭐 회사는 안 바뀌어. 그리고 네. 이 작은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해 보거나 그러면 그냥 팔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이 소액주주들도 물론 행동주의 펀드처럼 뭐 그래도 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자신의 어떤 의사라든가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소액 주주로서는 이런 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되게 힘들고 이제 저는 그래도 세상이 이제 SNS나 이런 걸로 연결돼 있고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 당연히 뭐 서한을 보내볼 수 있을 거고요, 주주로서. 근데 이제 개인 누구누구가 뭐 얼마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비공개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서 아마 회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는 거죠. 예, 개인들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면서 회사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돼 있고 이런 문제 제기했는데 회사가 무시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른 주주들이 많은 주주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인터넷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꾸준히 이제 어디 카페 같은데 글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뭐 카톡방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하다 보면은 충분히 많은 수가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회사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일본의 밸류업이 성공한 데에는 예. 사실 그 전서부터 일본은행의 그 ETF를 통한 직접 그 일본 주식에 대한 예. 매입, 예. 그다음에 일본 국민연금은 그 거의 국내 투자가 25% 비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예. 한 7%도 뭐 더 줄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러한 예. 먼저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어떤 그 뭐 퇴직연금이 됐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 밸류업을 위해서는 의견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퇴직연금도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네. 예,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GPIF가 이제 일본 주식 비중이 2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행동주의 펀드처럼 해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직접 운용을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개정하고 이제 거래소에서 또 이런 밸류업 노력을 하면서 GPIF도 동시에 이제 모든 이런 자산운용사들한테 그 일본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그 주주 관여를 얼마나 했냐.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횟수, 어떤 내용, 회사 측 반응 이런 걸 보고하라고 한대요. 아, 그래요? 그걸 가지고 위탁을 얘한테 더 줄지 덜 줄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그에서 주주 관여 활동할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청난 수의 자산운용사들이 GPIF 돈을 받아갖고 와서 기업들한테 주주 관여를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 모두가 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생각한다면 네. 계속해서 어떻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대책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은 행동주의는 절대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호적인 그런 장기 이제 패시브 투자자들이지만 그래도 IR 미팅하면서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주주의 요구 사항을. 네. 그래서 우호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많으면은 기업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로서는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증시 상황을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해외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연금에다가 다시 한국에다 좀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이 모든 거 다 바꿔놓고 그렇죠. 예, 기본적인 그런 주주가 보호되는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한 다음에 여기도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장을 좀 선진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 예. 우리도 탁 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제가 알기로 2012년 뭐 이쯤에 한 10,000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40,0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법 개정을 하고 이제 하여튼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개혁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상장에서 이사회 분들은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나 좀 도와줘 해서 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게 인지상정상 이게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사의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만들면 이제 그 이사님들이 오히려 내가 아무리 사장 추천으로 들어왔어도 야 근데 여기 법에 의하면 이거 우리 주주, 예, 소액 주주한테 피해 갈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렇죠. 명분이 딱 만들어지니까 되게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렇지. 지금 뭐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오히려 좋고 할 말 할 수 있게 돼서 두 번째는 이사에 선임을 할 때 주주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네. 지금은 사실상 봉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투표제라든지 이게 97년부터 도입은 돼 있었는데 기업들이 정관을 통해서 다 배제를 시켜놨어요. 네. 그리고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 아마 노력을 해서 이 법제화를 시킨 걸 거예요. 제가 옛날에 97년, 98년 이때쯤에. 그래서 사문화돼 있는데 이 집중투표제를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뭐 그 외에 뭐 분리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3% 룰에 의한 분리선출 이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부 기업에라도 주주가 선출해서 들어간 이사, 사장 친구라서 추천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 가 돼야 이제 그 이사회가 개혁이 되고 이제 증시가 그러면은 팍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국민연금의 비중도 높아지고 개인들도 당연히 벌릴 것 같아 하면 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예.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한국 증시도 일본 못지않게 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로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네. 신문 사설들을 통해서 이거 통과되면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 예. 기업에 물론
광고주 우리 다 알죠. 뭐 이제 광고주 무시할 수 없고 광고주 입맛에 맞게 잘 보여야 되는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주식 투자하는 분이라면 이게 정당, 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맞습니다. 그냥 이 정책 하나만은 그냥 밀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 전혀 정치와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그 좋은 예가 연초에 우리 대통령께서 결국은 던지신 화두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야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파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약간 조금 이제 입장이 바뀌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뭐 여러 주요 정치인들 여당 쪽에 있는 아니면 임명직에 계신 분들도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저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 해야 된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바뀌었는데. 예, 뭐 하여튼 뭐 특정 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치. 하고 로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그 말뜻의 비하인드를 봐야 된다. 사실은 다들 국가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다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입장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유튜브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뭐 그 사실은 뭔가 투자의 방식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일본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경험들이 확 늘어나서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서 해보니까 저부터도 딱 보니까 미국의 그 중소형주인데 창업자가 이제 그냥 내가 다 주식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장 폐지할게. 그러니까 그 지금은 예를 들어 그 시점의 가격에서 그냥 내가 살게.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러면 안 돼. 프리미엄을 줘. 소액주주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대안 못 내놓으니까 그냥 다 사임을 해버리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진짜 스티브 잡스 또 이사회가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회장이건 CEO건. 그러니까 진짜 기업의 성장에 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하여튼 이런 이사회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필요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4천, 5천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첫걸음 상법 개정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바켓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